태조왕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정말 재밌게 봤던 대하사극 태조왕건입니다. 물론 드라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인사부터 시작해야겠죠? 지금은요, 사회 역사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 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태조왕건. 자, 오늘은 좀 선글라스를 벗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려시대 역사를 한번 끊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이니까 한번 벗어봤어요. 괜찮습니까? 오늘도 얼굴이 부었는데. 자, 이쁘게 봤어요, 여러분들. 자, 태조왕건은요, 고려를 만든 다음에 후삼국 통일을 해요. 자, 그러니까 고려 건국의 건국자, 시조이자 후삼국을 통일했던 영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려가 먼저 만들어졌고, 918년이죠? 그때 만들어지고, 그다음 18 곱하기 2 하면요, 936이란 말이야. 그때 후삼국 통일이 완성이 되면서 민족의 재통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왕건이란 말이죠. 요 과정이, 전후 과정이 스토리로 나와요. 순서로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뭐 한국사 시험에서 모두 다 이게 자주 나온단 말이죠. 요걸 잠깐 복습하는 영상과 함께 오늘 왕건의 업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세이션 암기 비법. 그 발해공고라고 있어요. 발해공업고등학교. 이 친구들이 말이야, 학생들이 되게 에너지가 넘쳐요. 맨날 뛰어다녀. 막 뛰어다녀. 발해공고 발소리가 기가 막혀 신통하죠. 신통합니다. 신통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발해공고 애들 발소리가 신통하다. 자, 발해가 거란 요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게 1번이야, 1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산전투와 고창전투입니다. 자, 공산전투는요, 대구에 있죠, 대구 8공산이라고 하죠, 8공산. 8명의 공신들이 왕건을 대신해서 죽었던 산이 대구에 있는 8공산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대구 8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해서 죽은 8명의 공신들, 그러니까 이 공산전투는요, 후백제 견훤에 의해서 왕건이 죽을 뻔했단 말이야. 그때 대표적으로 그 왕건을 대신해서 죽었던 인물 가운데 신순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좀 들어주세요. 신순겸. 우리 공시생분들은요, 평산 신씨 시조죠. 이분이 왕건을 대신해서 죽죠. 아무튼 이 공산전투는요, 2번. 고려 왕건과 그 다음에 후백제 견훤관의 전투로서 왕건이 죽을 뻔했던 전투. 다시 말해서 후백제 견훤이 승리했던 전투죠. 근데 2라운드는요, 왕건이 견훤을 눌러버립니다. 이게 바로 고창전투입니다. 고창전투에는 우리 쪽에 안동 고창전투죠. 안동 고싸움이 여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고창전투죠. 그래서 이 고창전투를 통해서 그 사만에 대한 주도권, 당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의 이 후삼국의 주도권을요, 왕건이 완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와중에 이제 4번. 달의 애들이 소리 없이 내려와. 소리 없는 명찰 레간자. 레간자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헛소리 한 거고, 이 발해 유민들, 특히 발해가 거란 요나라한테 무너지고 나서 발해 왕자였던 대광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왕건에게 귀순을 합니다. 그때 태조왕건이 발해 왕자 대광현과 발해인들을요, 극진히 환대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쵸? 이게 이제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신라가 멸망했고 6번이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후삼국 통일이 됐다라는 스토리인데, 자, 순서 기억합시다. 자,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가, 경순왕이죠? 왕건을 너무나 존경해서 나라를 순순히 갖다 바쳤단 말이야. 왕건님 나라 되세요. 그러니까 왕건이 경순왕 이쁘잖아. 그래서 경순왕 김부를요, 사심관으로 임명하고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막 그래. 그때 우리 경순왕이 최초의 사심관으로서 등장한다. 사심관. 그 지역을 책임지는 일종의 지방관이죠. 사심관. 그 다음에 후백제 견훤이 왕건에게 귀순하고, 후백제 견훤과 더불어서 고려 왕건이 이제 후백제를 멸망시키죠. 요거와 관련된 이제 스토리가 좀 있죠. 후백제 견훤이 자신의 그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금강한테 왕자를 주려고 하니까 견훤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신검과 그 다음에 양검, 얘네들이 말이야, 금강을 죽여버리고 아버지였던 견훤을요, 저기 전라북도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가둬버려. 그러니까 견훤이 이제 열 받아가지고 절을 뛰쳐나가가지고 바로 왕건에게 귀순해버린 다음에 자기가 만든 나라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참 이거 보면 후백제 견훤도 자식 교육 못 시켜가지고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요, 이 마지막 통일 사업에서 바로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때 뭐 1, 2천 전투라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1, 2천 전투에서 고려가
후백제를 격파하고요. 후삼국 통일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됐죠? 됐죠? 자, 원래 이 영상이 이게 주제가 아니야. 오늘 왕건의 업적이 주제라고. 자, 바로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센세이션! 암기비법입니다. 자, 태조왕건 이 두 글자, 아니 이 두 장의 사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켜서 좀 기억하세요. 아그자, 아그자, 아그자. 고추 중에 매운 고추 뭐야? 청양고추. 청양고추 먹을 사람! 뭐야, 깜짝이야. 청양고추 먹을 사람! 청양고추 흑기사 제가 먹을게요. 아 진짜 흑기사 멋있다. 청양고추 먹을 사람 제가 먹을게요. 흑기사 아 멋있어. 역시 훈훈해. 결혼하고 싶다. 자 갈게요. 자 청양고추 이게 중요해요. 자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어. 고구려. 고구려를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진 정책한다, 남진 정책한다? 북진 정책해요. 그래서 영토를 어디까지 올리냐? 청천강, 지금 북한에 있는 강이죠. 청천강에서 영흥만, 뭐라고? 영흥만 일대까지 올립니다. 영흥만, 양흥만인데요. 아 그냥 하라고요. 청양고추, 알겠죠? 이 청천강 영흥만. 왕건이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서 어디를 삼는다? 서경을 삼아요. 서경이 어디입니까? 그 옛날 고구려 수도 평양이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고려의 수도는요 왕건의 고향이었던 송악입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송악으로 수도를 다시 옮겨요. 여기 고려의 500년 역사의 수도인 개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지만 고려의 정신적 수도라고 볼 수 있는 게 서경이야. 그러니까 제1의 수도라면 제2의 수도가 바로 서경이었다고요. 서경을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고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니까. 이게 바로 청천강에서 영흥만이야. 오케이? 그래서 청양고추야. 청양고추. 여러분 억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청천강과 대동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동강은요 삼국통일 이후에 올라가는 데고 그 이후에는요 왕건 때는 더 올라가. 그래서 청천강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오케이 바리? 아 좋아요. 근데 고구려를 추구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다? 서경을 중시 여겼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왕건하면요 바로 흑기사죠. 흑기사 너무 멋있어. 흑기사 청양고추 먹을 사람! 아, 제가 먹을게요. 흑기사. 왕건이 흑창을 만듭니다. 자, 따라합니다. 흑창. 뭐라고요? 흑창. 중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 한림검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흑창. 뭐라고요? 흑창이 뭐냐면 곡식창고. 울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식창고. 빈민구제책이야. 왕건이 취민유도라고 해가지고 합기도, 검도, 유도 취민유도라 그래가지고 백성을 취할 때는요 정도권 해라라고 하면서 세금을요 10분의 1만 걷게 하고요 흑창이라고 하는 빈민구제제도를 만듭니다. 여러분 빈민구제제도는요 곡식을 구워주고 되돌려받았던 제도의 일환인데 이때 흑창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의창도 있고 막 그래요. 흑창이 의창이 되고 그래. 고려시대 때 곡식창고 이름들이야. 근데 이게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여러분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법과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비교하시면서. 자, 그 다음 기인제도랑 사심관제도가 바로 태조왕건의 A급 주제죠. 왕건이 왜 대단하냐면 고려를 만들고 후삼국을 통일했고 뭐 그래서 대단하지만 이 고려를 만들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에서 호족들의 세력을 통해서 자신의 대업을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왕건은요 정말 똑똑한 게 호족들이 무서운 줄 알아. 호족들을 무서워했던 사람이 왕건이야. 근데 왕건이 이 호족들을 무서워했지만 그걸 표하지 않고요. 그걸 표출하지 않고 그들의 세력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당근과 채찍, 강견책과 유화책, 온건책 이걸 내걸면서 호족들을 끌어왔는데 그 와중에 또 기인제도라고 하는 인질제도와 사심관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을요 또한 견제하게 됐죠. 그래서 대단한 거야. 이 기인제도는요 인질로 잡았다는 거죠. 호족의 자식들을요. 이게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어. 지방관을 불렀던, 지방관을 이제 지방의 호족들을, 지방에 있는 귀족들을 숙도로 불렀던 그 상수리 제도가 계승됐던 게 기인제도야. 이건 여기 쉽죠? 호족들을 인질로 잡는다. 사심관 제도는요, 사심. 그 지역을 살펴보게 한다라는 거야. 그 지역에 책임을 주는 관리를, 그 지역에 대한 책임권을 부여했던 관리를 사심관이라고 해요. 일종의 지방자치 성격을 띄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가 왕건에게 나라를 통째로 들여다 갖다 바치자 왕건이 경순왕에게 사심관 직책을 부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근데 그 지역에 책임권을 줬다라는 건데 사심관이 그 지역의 책임관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지역에 산불이 일어났다. 뭐 코로나가 터졌다.
그러면 그 지방관, 사신관, 모가지 따겠다는 소리야. 일종의 견제정책이죠, 견제정책. 그리고 견제정책이면서 뭐 유화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사신관제도 역시 왕건이 만들었던 제도죠. 이건 훗날 조선시대 때 경제소라고 하는 지방 통제책과 또 연결 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렵죠? 자, 중요한 내용이 역분전 또 나오고요. 싫어했었다. 누굴 싫어했다? 거란을 싫어했다. 이 거란의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였던 만부교 사건이 대표적이죠. 역분전은 호족들에게 땅을 나눠줬다라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사자 사신관과 더불어서 여러분 왕건이 성씨를 하사했던 사성정책도 기억해 줄까? 사성정책? 성씨를 하사했다. 왕건이 그냥 채찍만 휘두르는 게 아니야. 당근도 줬단 말이야. 지방에 있는 호족들 중에서 좀 머리가 큰 호족들한테는 성씨를 부여했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김민석이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유명한 호족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왕민석이 되는 거지. 왕건의 패밀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아마 왕건이 이런 사성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때 본관제도, 본관, 성과 관련된 본관이 많이 형성이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사자 하나 더 기억하세요. 사신관제도와 사성제도. 그 다음에 호족들에게 땅을 나눠줬다. 역분전. 그 다음에 거란을 싫어했던 만부교 사건. 아, 중요하죠, 만부교 사건? 물론 이런 왕건의 무리한 대거란 외교 정책이 고려가 건국 초에 거란과 3차례에 걸친 전쟁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훈요 10조죠. 역시 훈훈의 훈요 10조. 왕건이 교훈을 남겼단 말이야. 요약을 해가지고 몇 가지로? 10가지로. 자,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10가지 내용을 요약한 훈요 10조라고 하는 유언집이 있죠. 유언집.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우리 공시생분들은요, 정치적으로 훈계한다라고 하는 정계와 그 다음에 문무백관들, 모든 관료들에게 경계하라고 남긴, 경계하라! 백관 관료들이여! 계백요서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조언집도 남겼다. 그 훈요 10조는 왕들에게, 투왕들에게, 후대 왕들에게 남긴 거고, 그 다음에 정계와 계백요서는요, 이거는 신하들에게 남긴 일종의 저서다. 애석하게도 이거는 현존하지 않지만 훈요 10조는 현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훈요 10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뭐 북진 정책에 대한, 뭐 서경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거란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백성 등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또 나라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이 될 만한 교훈적인 내용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정책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사 역대 왕들 중에서 부인이 가장 많이 했던 왕건 29명. 그 사이에 자식이 뭐 34명,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들 왕건은 수많은 딸들,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하려는 그런 노력들. 역시 호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혼 정책. 물론 이 결혼 정책이 또한 부작용에 나타나가지고 2대 왕 해종과 3대 왕 광종 때 초기 고려 왕들의 권력이 매우 불안했다라는 게 이 호족 결혼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죠. 여하튼 뭐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왕건의 업적은 청양고추 흑기사 역시 훈훈회로 정리하시면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결혼하고 싶다까지. 알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태조 왕건 업적을 만나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이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좀 끊고 갈 텐데요. 바로 지도, 왕건과 관련된 지도,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관련된 지도들,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변천사죠. 요거 좀 같이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바로 오세요. 바로 다음 강의.